평범했던 일상. 새벽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김정희 나이는 72세. 어머니, 애들 학교 준비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온다. 정희 씨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 손주들의 아침을 차린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아들 집에서 살게 된 후 이런 일상이 반복됐다. 설거지를 하며 TV를 보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새 깜빡깜빡하시네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농담조였지만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치매라니. 나는 멀쩡한데. 빨래를 개며 들은 며느리와 친구의 전화통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정희 씨는 손을 멈췄다. 농담인 줄만 알았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지쳐 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정희 씨가 반찬에 대해 말하려 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쉰다.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날 밤 정희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의 어른으로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치매 농담, 친구들과의 요양원. 이야기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또 통화 중이었다. 보험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희 씨는 발걸음을 멈췄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충격의 발견. 평소와 같던 화요일 오전, 정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김정희님 맞으시죠? 접수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다. 며느님께서 이미 요양원 전원에 대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언제 입원 예정이신가요?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무슨 요양원이요? 모르셨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자신이 쓴 게 아니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손이 떨렸다. 정희 씨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기역자의 획순서, 희읍자의 둥근 정도. 30년 넘게 써온 자신의 서명과는 확연히 달랐다. 누군가가 자신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건가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 전쯤이요. 며느님이 직접 오셔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주 며느리가 어머니 무릎 때문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던 게 기억났다. 그때 건강보험증을 달라고 했었다. 설마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의 치매 농담, 친구와의 요양원 통화, 그리고 이제 위조된 동의서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정말 날 쫓아내려 했던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무릎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정희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다. 3년간 자신을 돌봐준 고마운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다고 하네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방 안에서 위조된 서명을 계속 들여다봤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은밀한 준비. 수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명 사무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김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혹시 며느리분이 어르신 재산에도 관여하지 않으세요? 정희 씨는 눈이 커졌다. 재산이요? 설마 남편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며 은행 업무를 모두 며느리가 맡았는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은 없으세요? 아, 장례 때 정신이 없어 도장 찍어준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즉시 취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도 바꾸셔야 하고요. 정희 씨는 곧장 공증 사무소로 향해 위임장을 취소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증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오후 4시 국민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을 잇는다. 최근 3개월간 500만 원씩 6번, 총 3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보호자 김수진 씨가요. 정희 씨는 충격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권한을 취소해 주세요. 남은 돈은 새 계좌로 옮기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 손에는 새 통장과 체크카드가 쥐어졌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다.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바꾸고 지문도 다시 등록해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다. 정희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냥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저녁은 드셨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정희 씨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수진, 곧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겠지. 가족회의의 폭로.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차려진 식탁. 어머니, 오늘은 일찍 차리셨네요. 수진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응, 오늘은 할 얘기가 있어서. 정희 씨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곧 민수가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야,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 식사하면서.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다. 손주들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지만 정희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이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희 씨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내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요양원 보내려던 서류야. 민수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오해야. 그냥 혹시 몰라서 준비만. 내 허락도 없이. 그게 준비야? 정희 씨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희 씨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럼 이건 지난 3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전부 내가 위임장 들고 출금한 거야. 민수 얼굴이 굳었다. 3천만 원이라고. 생활비랑 병원비였어요. 수진이 울먹였다. 한 달에 500만 원이 생활비냐? 정희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너도 공범이야. 관심만 있었어도 알았을 거야. 마지막으로 정혜 씨는 변호사 상담서를 꺼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 없을걸. 수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 이 집 떠날 거야. 재산도 거쳐도 더 이상 너희 손에 안 맡겨. 어머니. 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정희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있을 이유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날 밤 집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정희 씨는 짐을 싸며 혼잣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3주 후 서울 송파구 공공임대 아파트 203호. 김정혜 씨는 새로운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냉장고 안에는 전날 직접 고른 재료들. 도시락도 눈치도 필요 없는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장복이었다. 아침상엔 된장찌개와 김치. 아침 7시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도 없고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혼잣말하며 밥을 뜨는 순간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곧 진짜 평화임을 깨달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10번째 전화. 정희 씨는 받지 않았다. 아직은 대화할 준비가 안 됐어. 오후 2시 단지 내 경로당.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네, 203호 김정희예요. 이웃 박순자 씨와의 첫 인연이었다. 두 사람은 곧 비슷한 아픔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다. 참으신 게 아니라 용기 내신 거예요. 순자의 말에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 후로 요리 모임, 요가 교실, 텃밭 가꾸기까지. 정희 씨,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가족들 밥하며 연습한 거죠, 뭐.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는 며느리와의 그것과는 달랐다. 존중과 따뜻함이 오갔다. 2달 후 복지관 봉사. 도시락 반찬을 만들며 정혜 씨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6개월 후 놀이터에서 들려온 목소리. 할머니. 서연이와 준호가 달려왔다. 서연아, 준호야. 정희 씨는 두 아이를 꼭 안았다. 뒤에서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여기가 좋아. 내가 선택한 삶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울먹이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괜찮아. 매달 놀러 오면 되지 않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노을을 바라보며 메모장에 적었다. 72세 김정희에게. 축하해. 너는 해냈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72세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분은 김정희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7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견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